윤 반일 외치며 정치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다. 국무에서 3자 변제한 배경과 필요성을 집착 설명했다. 자, 지금 빨갱이 새끼들이 마치 윤통이 역적질을 해서 우리 국익을 일본에다가 팔아넘긴 것 멘트로 프레임을 짜고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문재인 개새끼처럼 뒤에 숨어갖고 오호 그것은 옳은 결정이었습니다. 호호호 이런 게 아니라 직접 다이렉트로 설명했다. 졸라 멋있네. 그리고 전임 정부 한일 관계 방치 양국 국민과 제1동포들에게 피해간다. 그리고 일본에게 당당하고 자신있게 대해야 된다. 과거에 발목을 잡혀서는 안 된다. 이거 제가 재작년에도 계속 하던 얘기지. 왜 우리는 항상 피해자 프레임으로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짓밟혔고 이런 병신 같은 코스프레질로 일본을 대해야 되는가? 자신 있고 당당하게 우리도 이제 경제 대국이다. 일본과 동일한 관계 선상에서 일본에게 당당하게 요구해야 된다라고 제가 주장을 했었는데 이게 대통령 입에서 워딩이 나왔어. 그리고 반일을 이용해서 국내 정치 활용하면 대통령의 책무를 져버리는 것. 이거 문재인 개새끼야 라고 한 거지. 문재인 개새끼가 반일을 이용해서 국내 정치에 활용했지. 그래서 문재인 정권의 어떤 정책에 조금이라도 동의하지 않게 되면 전부 다 토착 왜곡, 친일 매국노 이런 딱지가 붙어서 공격을 당했었습니다. 근데 요거는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진짜 제가 윤통 지지할 때도 그 얘기했지만은 화법이 쩔어. 굉장히 공부가 된 사람이고 난 굉장히 어떤 화려한 언변이 말을 잘하는 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윤통처럼 짧고 명확하게 그리고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단어로 깔끔하게 설명하는 윤통. 이런 거는 우리 같이 봐야 된다. 솔직히 제가 중간중간 요약하려고 시간 체크를 하다가 그냥 치워버렸어. 뺄 게 없다. 중간중간 넘기면서 우리 같이 보도록 합시다. 시작부터 쩔어. 만약 우리가 현재와 과거를 서로 경쟁시킨다면 반드시 미래를 놓치게 될 것이다. 자유에 대한 강한 열망과 불굴의 리더십으로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의 말입니다. 이 관계는 악화 일로를 걸어왔습니다.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됩니다. 자, 프랑스랑 독일도 졸라게 싸웠지만 지금 졸라게 친하게 지내고 있지 않는가 하면서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 그동안 한일 관계는 악화 일로를 걸어왔습니다. 양국 정부 간 대화가 단절되었고 한일 관계는 파국 일보 직전에서 방치되었습니다. 자, 이 어떤 주제를 풀어가는 순서도 참 마음에 들어. 2011년 12월 마지막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 뒤 2015년 위안부 합의로 일본 정부가 2016년 출연한 화해치유재단도 불과 2년 만에 해체되었습니다. 2018년 대법원의 강제징용 사건 판결은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등 경제 보복으로 이어졌으며 우리도 일본을 WTO에 제소하고 우리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배제하는 등 역사 갈등이 경제 갈등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배경부터 쫙 설명하고 들어가는 거야. 이거 빨갱이들이 봐야 돼. 교육을 하면서 이야기를 풀어가잖아요. 또한 우리는 일본과 2016년 지소미아를 체결하였다가 2019년 8월 지소미아 종료를 발표하고 석 달 뒤 다시 이를 보류하는 등 한일 안보 협력마저 파행을 겪었습니다. 자, 그리고 112님. 역사 갈등이 경제 갈등으로 번졌다. 그래서 우리는 피해를 보고 있다. 그리고 역사 갈등조차도 이미 해법이 나왔고 합의를 본 사안까지 다 엎어졌다. 지난 정권에서. 그로 인해서 경제 갈등으로 번졌고 우리가 지금 피해를 보고 있고 그리고 안보 협력마저 파행을 겪었다. 과거에 우리가 맺었던 협약을 스스로 엎음으로 인해서 역사 갈등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역사는 물론이요 경제, 안보까지 미치고 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작년 5월 대통령 취임 이후 존재마저 불투명해진 한일 관계의 정상화 방안을 고민해 왔습니다. 마치 출구가 없는 미로 속에 갇힌 기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손을 놓고 마냥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날로 치열해지는 미중 전략 경쟁, 글로벌 공급망 위기, 북핵 위협의 고도화 등 우리를 둘러싼 복합 위기 속에서 한일 협력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기 때문입니다. 자, 평소에 우리 자주 얘기하는 거 있죠? 미중 갈등, 그리고 세계 패권, 재편. 지금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좋은 선택을 해야 된다. 한일 협력이다. 그 중에 첫걸음이. 한일 양국은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가장 가깝게 교류해온 숙명의 이웃관계입니다. 독일과 프랑스도 양차 세계대전을 통해 수많은 인명을 희생시키면서 적으로 맞서다가 전후에 전격적으로 화해하고 이제는 유럽에서 가장 가깝게 협력하는 이웃이 됐습니다. 한일 관계도 이제 과거를 넘어서야 합니다. 친구 관계에서 서먹서먹한 일이 생기더라도 관계를 단절하지 않고 계속 만나 소통하고 얘기하면 오해가 풀리고 관계가 복원되듯이 한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이견이 생기더라도 한일 양국은 자주 만나 소통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협력 방안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한일 관계는 한쪽이 더 얻으면 다른 쪽이 그만큼 더 잃는 제로섬의 관계가 아닙니다. 한일 관계는 함께 노력해서 함께 더 많이 얻는 윈윈 관계가 될 수 있고 또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전임 정부는 수렁에 빠진 한일 관계를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그 여파로 양국 국민과 제1동포들이 피해를 입고 양국의 경제와 안보는 깊은 반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저 역시
눈앞에 정치적 이익을 위한 편한 길을 선택해서 역대 최악의 한일 관계를 방치하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누구처럼 문재인 씹새끼처럼 최악의 한일 관계를 방치하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다. 그것이 정치인 입장에서 대통령의 입장에서 참 편한 방법이지. 그리고 지지율도 관리할 수 있는 꼭 먹고 안 먹고 하지만 국익 애국이란 관점에서 봤을 땐 그거는 매국노의 짓거리다. 하지만 작금의 엄중한 국제 정세를 뒤로하고 저마저 적대적 민족주의와 반일 감정을 자극해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 한다면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져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방일에 자, 가로 열고 닫고 문재인 개새끼. 우선 한일 양국의 경제계가 적극 환영하면서 그간 위축된 양국 경제 교류가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일본에 가서 만난 제1동포들도 그간 한일 관계 경색으로 겪어온 어려움과 고통을 일거에 털어버릴 기대감에 동포 사회가 축제 분위기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우리 정부가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양국 간 불행한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본과 새로운 지향점을 도출하고자 하는 노력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1965년 박정희 대통령은 한일 간의 공동 이익과 공동 안전 그리고 공동 번영을 모색하는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하면서 한일 국교 정상화를 추진했습니다. 당시 굴욕적이고 매국적 외교라는 극렬한 반대 여론이 들끓었지만 박 대통령은 피해의식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일본이라면 무조건 겁부터 집어먹는 것이 바로 굴욕적 자세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한일 국교 여기에 환일회담 그 반대했던 집회에 나섰던 게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나머지 빨갱이 새끼들. 자, 일단 그냥 지나갑시다. 설명하면 길어져. 정상화가 어떤 결과로 귀결될지는 우리의 자세와 각오에 달려있다면서 끝내 한일 국교 정상화라는 과업을 완수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결단 덕분에 삼성, 현대, LG, 포스코와 같은 기업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이는 한국 경제의 눈부신 발전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그 후 부침을 거듭하던 한일 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연 것은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이었습니다. 김 대통령은 오부치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선언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일본 방문 연설에서 역사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불행했던 것은 일본이 한국을 침략한 7년간과 식민지배 35년간이었다고 하면서 50년도 안 되는 불행한 역사 때문에 1500년에 걸친 교류와 협력의 역사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방금 이 말을 만약에 윤통이었으면 빨갱이 새끼들이 어떻게 했을까? 완전 매국노라고 저 찢어 죽일 새끼 하면서 막 다 불같이 일어나갖고 불알 발광 떠는 거는 불보듯 뻔한 일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저것들이 그렇게 물고 빠는 김대중이 저 말을 했다고 금이야 오기야 씨발 졸라 물고 빠는 빨갱이 새끼들 고무줄 잣대지. 저것들은 무슨 정의 그리고 어떤 민족적인 자존심 뭐 여러 아름다운 개소리를 싸지르지만 정작 쟤네들이 하는 어떤 행동의 목적성을 보면은 오로지 지급편이 아닌 사람들을 까기 위한 개소리였다. 아울러 김대중 대통령은 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비약적으로 확대된 양국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필요 불가결한 동반자로 발전한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만들어 나가야 할 때라고 하면서 양국 정상의 이번 선언이 한일 정부 간의 과거사 인식 문제를 매듭짓고 평화와 번영을 향한 공동의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1965년의 한일 기본 조약과 한일 청구권 협정은 한국 정부가 국민의 개인 청구권을 일괄 대리해 일본의 지원금을 수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기조 아래 역대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자, 쭉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자, 요 부분부터 봐야겠다. 우리 사회에는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자, 요 두 번, 세 번 들어야 돼, 이거는.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야, 이 발언 멋있잖아요? 아예 못을 박았어. 저런 세력이 존재한다. 빨갱이 새끼들. 우리 사회에는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아, 나 소름 돋았다니까, 이거 듣는데. 우리 대통령 너무 잘 뽑았어요. 우리 사회에는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배타적 민족주의를 외치면서 반일로 이익을 얻으려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아예 못을 박아버렸어. 제가 요거 딱 듣고 야, 이거 내가 요약해서 정리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은 거 있죠? 들어야 돼. 이거는 같이 듣고 싶었어요.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우리에게 과거사 문제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표한 바 있습니다.
자, 이 거래를 확실하게 못 박아서 하는 정치인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자기 정치적인 이익을 놓고 봤을 때 불편하니까. 그닥 이득이 되지 않으니까 요 발언을 못 박아서 하는 정치인은 이제껏 없었어. 우리에게 과거사 엄연히 존재합니다.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우리에게 과거사 문제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표한 바 있습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에서 얘기해버렸어. 이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일본이 한국 식민 지배를 따로 특정해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과 표명을 한 1998년 김대중 오부치 오부치 선언이지? 2010년 간 나오토 담화입니다. 한일 회담에서 일본 정부는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비롯해 역사 인식에 대한 자신들의 역대 정부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중국 총리 저우얼라이는 1972년 일본과 발표한 국교 정상화 베이징 공동성명에서 중일 양국 인민의 우호를 위해 일본에 대한 전쟁 배상 요구를 포기한다고 하였습니다. 중국인 30여만 명이 희생된 1937년 난징 대학살의 기억을 잊어서가 아닐 것입니다. 당시 저우얼라이 총리는 전쟁 책임은 일부 군국주의 세력에게 있으므로 이들과 일반 국민을 구별해야 한다. 때문에 일반 일본 국민에게 부담을 지어서는 안 되며 더욱이 차세대에게 배상 책임의 고통을 부과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전쟁 끝나고 일본의 어떤 전쟁 배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고 해버렸거든. 저그들의 자존심 공짜야? 안 그래요? 국민 여러분, 이제는 일본을 당당하고 자신있게 대해야 합니다. 세계로 뻗어나가 최고의 기술과 경쟁력을 발산하고 우리의 디지털 역량과 문화 소프트 파워를 뽐내며 일본과도 협력하고 선의의 경쟁을 펴야 합니다. 이제 한일 양국 정부는 각자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일 관계의 정상화와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각자 스스로 제거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한국이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 나간다면 분명 일본도 호응해 올 것입니다. 저는 이번 1박 2일 방일 중 기시다 총리와 내각을 비롯해서 정계 조야 주요 인사들과 경제계 주요 기업인들을 다수 만났습니다. 모두 양국 관계 개선에 따라 안보,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의 시너지가 매우 클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야당도 기시다 내각의 한일 관계 개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게이오 대학에서 만난 미래 세대인 학생들에게서도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에 부푼 모습을 보았습니다. 12년 만에 이루어진 이번 방일 정상회담에서 저와 기시다 총리는 그간 얼어붙은 양국 관계로 인해 양국 국민들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 공감하고 한일 관계를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한국과 일본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더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양국의 미래를 함께 준비하자는 국민적 공감대에 따라 안보,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논의를 더욱 가속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외교, 경제 당국 간 전략 대화를 비롯해서 양국의 공동 이익을 논의하는 정부 간 협의체들을 조속히 복원할 것이며 NSC 차원의 한일 경제안보 대화도 곧 출범할 것입니다. 우리 대통령실과 일본 총리실 간의 경제안보 대화는 핵심 기술 협력과 공급망 등 주요 이슈에서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을 증진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한일 경제계가 함께 조성하기로 한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은 양국 미래 세대의 상호 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번에 일본은 반도체 관련 3개 소재 부품 수출 규제 조치를 해제하고 한국은 WTO 제소를 철회하기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상호 화이트리스트의 신속한 원상 회복을 위해 긴밀한 대화를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선제적으로 우리 측의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에 착수하도록 오늘 산업부 장관에게 지시할 것입니다. 경제와 국방력 모두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이번 회담이었다. 두 마리가 아니지. 사실은 그 효과만 말을 하면은 한도 끝도 없다. 다만 크게 외교, 안보, 그리고 경제까지 모두 증진됐다. 한일 관계의 개선은 우선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뛰어난 제조 기술과 일본 기업의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이 연계되어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양국 기업 간 공급망 협력이 가시화되면 용인에 조성될 예정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의 기술력 있는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을 대거 유치함으로써 세계 최고의 반도체 첨단 혁신 기지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세계 1, 2위 LNG 수입 국가입니다. 양국이 자원 무기화에 공동 대응한다면 에너지 안보와 가격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LNG 분야 협력이 심화되면 일본 기업들로부터 LNG 선박 수주도 증가할 것이고 미래 친환경 선박, 수소 환원 제철 등에 대한 공동 R&D 프로젝트를 확대 추진함으로써 2050 탄소 중립 이행 등 기후변화에도 함께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일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는 양국 기업이 글로벌 수주 시장에서 공동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활짝 열 것입니다. 1997년부터 2021년까지 24년간 한일 양국 기업이 추진한 해외 공동사업은 46개 국가에서 121건, 약 270조 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건설, 설계 역량을 보유한 양국 기업들이 파트너로서 협력한다면 건설과 에너지, 인프라,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등 글로벌 수주 시장에서 최고의 경쟁력으로 공동 진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일본은 경제 규모 세계 3위의 시장입니다. 한일 관계 개선은 한국산 제품 전반의 일본 시장 진출 확대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양국 간 문화 교류가 활발해지고 일본 국민의 한국 방문이 늘어나면 내수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경제 분야 기대 성과가 가시화되고 우리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기업 간 협력과 국민 교류를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산업, 통상, 과학기술, 금융, 외환, 문화, 관광 등 관련 분야에서 양국 장관급 후속회의를 신속하게 개최하고 반도체, 바이오 등 핵심 협력 분야 대화 채널 신설, 양자, 우주, 바이오 공동 지원, 산학협력 실증 거점 구축, R&D와 스타트업 공동 펀드 조성, 육상과 항공 물류 협력 등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저와 기시다 총리는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안보 공조가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도 적극 협력해 나가자는데 의견의 일치를 봤습니다. 지난 목요일 제가 일본으로 떠나기 2시간 반 전에 북한이 ICBM을 발사했습니다. 저는 한일 간 북핵과 미사일에 대한 완벽한 정보 공유가 시급하다고 판단해서 한일 정상회담에서 전제 조건 없이 선제적으로 지소미아를 완전히 정상화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와 외교부에서도 필요한 법적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2019년 한국이 취한 지소미아 종료 선언과 그 유예로 인한 제도적 불확실성을 이번에 확실하게 제거함으로써 한일 군사 정보 협력을 강화하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양국의 인태 전략, 즉 한국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 태평양 전략과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의 추진 과정에서도 양국이 긴밀히 연대하고 협력해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나아가 동북아 영내 대화와 협력 활성화를 위해 한일 중 3국 정상회의 재가동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한일 두 정상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하면 수시로 만나는 셔틀 외교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순방을 통한 한일 두 나라의 관계 개선 노력이 구체적인 성과와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는 협력체계 구축과 아울러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거듭 당부합니다. 자, 내가 보따리 이만큼 갖고 와서 이만큼 추진하고 있는데 너희들 일 똑바로 해야 돼. 알았어. 요렇게 이제 야 이 새끼들 줄 똑바로 서 하면서 한 번씩 촛대 까는 거지.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저는 현명하신 우리 국민을 믿습니다. 한일 관계 정상화는 결국 우리 국민에게 새로운 자긍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우리 국민과 기업들에게 커다란 혜택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래 세대 청년들에게 큰 희망과 기회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정부의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과 관련해서 임금, 휴가 등 근로보상 체계에 대해 근로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특히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 노동약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이중구조라고 하면은 그 하청 얘기하는 거예요. 근로자들의 건강권, 휴식권 보장과 포괄임금제 악용 방지를 통한 정당한 보상에 조금의 의혹과 불안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윤통에 대해서 반대하고 저것들 지금 프레임 씌우는 것에 대해서 정면 승부하는 거야. 다이렉트로 문장처럼 뒤에 숨어갖고 개소리 싸지르고 뒤에서 다른 놈들 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국민들 상대로 다이렉트로 브리핑을 한다. 아우 멋있어. 최근 주당 최대 근로시간에 관해 다소 논란이 있습니다. 저는 주당 60시간 이상의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의 후퇴라는 의견도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근로시간에 관한 노사 합의 구간을 주 단위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자유롭게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노사 양측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노동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 노동개혁의 첫째 과제는 누가 뭐라 해도 노사 법치의 확립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불법과 폭력을 반드시 추방해야 합니다. 이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노동개혁의 또 하나의 과제인 노동시장 유연화는 그 제도의 설계에 있어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수집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에 세밀한 여론조사 그리고 FGI를 시행하고 제게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해 놨습니다. 특히 MG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약자와 폭넓게 소통하겠습니다. 노동시장 유연화 등 새로운 입법이 필요한 노동개혁 과제에 대해 국민들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위한 제도를 만드는데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충분히 수기하고 민의를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멋지잖아요? 이거 솔직히 자르고 부분 요약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전해 드릴까 생각을 하다가 아니 뺄 데가 없어. 지금 찬수님도 뭐라 그러시냐? 아우 윤통 처칠 같아. 저 어떤 정치적인 불이익이 오더라도 옳은 일을 하겠다. 꿋꿋하게 욕을 처먹더라도 가겠다. 자, 다시 요거를 요약을 하면은 일본 이미 수십 차례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반성과 사과를 표했다. 그리고 전임 정부는 수렁에 빠진 한일 관계를 방치했다. 반일을 외치며 정치적인 이득을 취한 세력이 반드시 존재하고 있다 지금. 그런데 전임 정부는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수렁에 빠진 한일 관계를 방치했고 이로 인해서 우리 경제가 망가지고 안보가 망가졌었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다. 그리고 3자 변제는 한일 합의와 2018년 대법 판결의 절충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노동 문제까지. 지금 그 예로서 박정희 전 대통령까지 소환해서 한일 해법 여론을 직접 설득했다. 이런 게 TV에 좀 나와가지고 무슨 말 하는지 진짜 문장이 이런 소리를 했으면은 온 언론이 나와가지고 이거를 몇 번씩 얘기하면서 찬사를 거듭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언론 노조 씹새끼들한테 장악된 우리 공중파에서는 이런 걸 다뤄주지 않아.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약간 스킵한 부분이 뭐냐면은 독일과 프랑스 협력 관계가 돼서 잘 가고 있다. 그 얘기를 했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1차 세계대전에서 패전을 해서 졸라 큰 전쟁 보상금을 물어주게 됐단 말이야. 그래서 화폐를 마구 찍어내다 보니까 경제가 망가져서 2차 세계대전을 또 일으켰다.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이제 지니까 미국이랑 승전국들이 마샬 플랜 전쟁 보상금을 부과하지 않고 오히려 마샬 플랜으로 독일의 경제 부흥을 도와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했다 이게야. 그리고 일본과 중국을 얘기했었지. 뭐? 대한민국의 자존심은 고작 100억이면 살 수 있다고. 씨발 새끼들. 자, 중국이 지금 저 공산당이 종주국이 됐지. 그러면서 대만으로 장개석이가 물러났고 그때 장개석도 일본에게 일체 배상금을 요구하지 않겠다. 그리고 일본이 나중에 대만이랑 단교하고 중국이랑 외교를 체결할 때 또다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중일 양국 국민의 우호를 위해서 일본 패전국 일본에 대한 전쟁 배상 청구를 포기한다. 수많은 예가 있는데 왜 대한민국 윤통이 가서 일본만이랑은 친하게 지내면 안 되냔 말이야. 그리고 그것은 과거 빨갱이 정권이었던 김대중도 그리고 노무현도 일본과 친하게 지낼 때는 잘한다 업적이다 졸라게 지켜 세워주고는 현 정권에서 일본과 다시 가깝게 지내고 경제적인 안보적인 상호 발전을 도모하면 왜 매국노라고 욕을 먹어야 되냔 말이야. 지난 정권에서 한일 관계를 파탄낸 것이 사람들이 다시 떠올리고서 아 문장이 잘못했구나. 윤통 정권이 무언가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게 되면 그들이 저질러왔던 반일 몰이로 지금 대한민국에 피해를 끼쳤다는 사실이 국민들이 알게 될까봐 정치적인 이익만을 위해서 현 정권이 하고 있는 외교를 망치려고 드는 것이다 라고밖에 저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규님 정말 신기한 게 온라인상에서 윤통 친일이라고 하는 분께 지금 윤통 외교가 다이주의 것과 같다고 그럼 다이주도 친일 인정하냐고 물어보니까 절대 답을 못하던 아이러니. 병신 새끼들 좆도 모르면서 그저 감정에 의해서 4살짜리 5살짜리 애새끼 같은 지능으로 단지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고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거야. 하니까 자기가 하는 말에 대한 논리를 설명하지 못하는 거지. 그 말은 곧 자신들이 지금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싫은 거야. 우리 윤통 저 미국 가서 퍼다 주고만 왔다. 일본 가서 졸라게 우리 국부를 퍼다 주고 왔다. 라고 시부린데 벌써부터 효과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삼성, SK 반도체, 중국 리스크 줄었다. 이건 뭔 얘기는 고 하면은 미국 10년 투자 금지 안을 완화했다. 미국이 뭐 했어요? 우리 미국으로부터 수많은 수출 무역 규제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한 개가 뭐냐? 미국 정부 제재로 인해서 중국 내 반도체 공장 폐쇄와 최악의 경우 철수까지 각오했던 한국 반도체 업계 중국 리스크,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런데 이번에 윤통 정권이 들어서 외교를 잘한 결과 중국에 둔 반도체 공장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부분 확장과 장비 업그레이드까지 가능해졌다. 윤통 덕분에. 이게 뭔고? 미국 상무부 21일 자국 반도체법에 따라서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10년간 중국 등에 투자 못하게 한 소위 가드레일 조항 세부 규정을 발표했다. 요거 갖고 전부 다 부들부들 떨고 있었거든. 왜? 자, 당초 우려한 달래 원래 우려가 무엇이었냐? 지금 무역 블록화 수출 규제 지금 요걸로 지금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고 있었지. 그 얘기는 무엇인고? 중국 같은 업체들에게 신기술 사업을 확장하는 거는 결국에는 적국이 잠재적인 적국인 중국을 이롭게 하는 일이다. 때문에 우리 같은 진영에 있는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 규제를 매겼단 말이야. 미 정부의 반도체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중국 내 공장 생산 능력을 앞으로 10년간 5% 이내의 범위에서 확장이 가능하다. 또 현대 첨단 공정 반도체가 아닌 구형 옛날 공정의 경우 기존 공장의 생산 능력 확장을 10년간 10%까지 더 넓게 허용한다. 생산량의 85% 이상의 중국 내수 시장이 소비되는 경우는 10% 이상의 설비 투자는 물론 공장 신설도 가능하다. 다만 미국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중국 내 기업과 기술 공동 연구 등의 제한을 받는다. 이게 뭔고? 중국이 지금 빠르게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을 따라잡고 미국을 위협하고 있으니 미국이 이거를 수출 규제를 통해서 조정을 하겠다는 거야. 자신들에게 적대적이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제한을 두겠다. 그런데 문재인 개새끼의 지난 5년간의 행보는 친중이었지. 미국에 뒤통수를 치고 중국과 붙어먹었어. 그래서 떼놓고 호주 및 여러 국가들이 불러다가 물어봤지. 직접적으로. 야, 너는 우리 편이냐? 너 미국이 보이콧하는 거 못 들었어? 모른다. 시진핑 주석이 맨날 이런 병신 같은 소리 하다가 쫓겨나고 왕따 외교. 그리고 문재인의 그 왕따 외교는 우리 경제의 악영향을 불러왔다. 대한민국 기업들을 힘들게 만들었고 미래 성장력 리스크를 키웠었다. 근데 이것을 다시 해결한 게 우리 윤통이란 이야기예요. 우파 정수부님, 난 무역시장 규모 축소하고 인도랑 경제 무역을 확대해야 된다. 개인적인 생각.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출시장 다변화는 무조건 이루어져야 돼. 그런데 문장 개새끼 때 중국에다가 몰빵을 하는 미친 외교를 펼쳤었지. 지금 윤통 정권 때 많이 확장하지 않을까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 새끼들 지금 논리로 설득하지 못하니까 이런 반일 프레임. 윤석열 1장기에만 경례하고 있다. 케빙씨, 가짜뉴스, 엠빙씨. 왜 대부분의 공중파 방송이 특정 정치 세력만을 위해서 일을 하느냐? 이거는 지난 5년 정권 내도록 저그들 입맛에 맞는 중립적이지 않은 패하고 능력 없는 새끼들을 낙하산으로 내려 꼽았기 때문이고, 이 공영방송 언론 노조들, 민주노총 산하에 있는 간첩의 지령을 받는 그 빨갱이 노조들이 우리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해가지고 국민의힘은 방심위에 심의를 신청했다. 자, 내용이 뭔고 요겁니다. 윤통 1장기에만 경례를 했다라는 가짜뉴스를 케빙씨를 통해서 방송을 했는데 그냥 그거 착오였어 이러고 끝이야. 뉴데일리 기사가 항상 시원해. 깔끔하고 착오였다 끝. 아니 그냥 미안 이러면 끝인 거야. 사람 칼로 푹 쑤셔놓고 사람이었네 감 끝이야. 미친놈들이지. 감에 국민인 방심위 심의신청 반일감정에 편승해서 우리 윤통의 업적을 폄했다. 그리고 2019년 20년 23년에도 반일 조장했다. 실수 변명까지 똑같다. 이런 공영방송이 전기세에다가 지금 마치 세금 멘치로 우리 국민들에게 지금 방송 비용을 부담시켰다. 요거를 또다시 우리 윤통이 바로잡으려고 하고 있지. 차라리 그 지랄병 날 거면은 민영 방송으로 돌리는 게 낫다니까. 그리고 하하부로님, 저런 가짜뉴스로 외국에도 선동질 하더라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창문을 닫혀도 스며드는 달빛, 마음을 달래도 파고드는 사랑, 사랑이 달빛이냐.